안녕하세요. 카디언 교육진흥원에서 폴리싱 파트를 맡고 있는 폴리싱 마스터 이정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폴리싱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올바른 시공으로 작업을 했을 때 폴리싱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싱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최적화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매장에 보시면은 지금 천장 조명이 엄청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조명이 색깔이 지금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햇볕에 비춰 봤을 때 자연광에서 기스들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광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흰색과 노란색 조명을 설치해 놓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조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흰색, 노란색으로 해서 세워놓고 작업을 하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조명이라든가 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하시게 되면 그만큼 차체 표면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정확한 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퀄리티도 떨어지고 만족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시설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세차하기가 용이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폴리셔를 하기 이전에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쪽으로 폴리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폴리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론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폴리셔를 다루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내가 폴리셔를 할 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이 폴리셔를 운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또 그 이론적인 거를 대입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고 즐겁게 재밌게 또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인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폴리셔를 시작하기 이전에 차종마다 도장 표면의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도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내가 폴리싱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폴리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광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폴리셔는 싱글 폴리셔, 듀얼 폴리셔, 이렇게 3인치 폴리셔, 그 다음에 이제 틈새 같은데 하는 이런 미니 폴리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폴리싱 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너무 이렇게 많아지면 금액도 비싸고 장비를 다 구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싱글에도 이렇게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을 가지고 요 앞에 어플만 바꿔서 1인치로도 쓰실 수 있고 3인치로도 쓰실 수 있고 5인치로도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어플 하나 구매하시고 그리고 듀얼 폴리셔 하나 있으시면 이 차종의 틈새라든가 이런 차종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폴리싱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장비를 좀 구비하셔가지고 폴리싱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싱글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원심이 돌아가는 원리로 폴리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좋고, 단점이라면 이제 홀로그램이 생길 수가 있는 요인이 있고, 또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차량 표면에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듀얼 폴리셔가 나왔거든요. 듀얼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심을 이용한 원리로 회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상하 좌우 운동을 해요.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좌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표면에 데미지를 좀 최소화해서 차량 표면에 있는 면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 듀얼 폴리셔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틈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미니 폴리셔라든가, 그래서 이런 광택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폴리셔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폴리싱을 하려고 하면 이 패드와 약재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떤 조합으로 폴리싱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필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약재가 이렇게 스텝 1으로 해서 초볼용, 그 다음에 중볼용, 피니시 마무리용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모 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모 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폼 패드도 있어요. 근데 양모 패드든 이런 폼 패드든 커팅을 위한 초볼용이 있고, 중간 단계에 중볼용 패드가 있고, 부드러운 마무리 패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 패드는 이제 광도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패드를 가지고 어떤 약재를 가지고 오늘 작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폴리싱 작업을 하셔야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약재라든가 패드와 이런 폴리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차량의 상태에서 굳이 내 차가 기스가 많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스를 제거하는 건데 초볼용 약재에 초볼용 패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에 폴리싱을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도장 표면에 있는 패드 기스라든가 남을 수 있는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더 발생시킬 수가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어떤 약재와 어떤 패드의 특성 그리고 폴리셔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그 조합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폴리싱의 전처리 방법은 표면을 확인한 후에 도장 표면에 철분이라든가 타르, 기타 오염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오염물질을 폴리싱 전 단계에 이제 디테일링 세차를 하면서 프리워시를 통해서 케미컬을 통해서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클레이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한 깨끗한 도장면 상태에서 마스킹을 해서 이제 폴리싱 작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작업을 자기가 많은 폴리싱 을 사용을 해보고 작업이 능수능란하면 보통 걸리는 소요 시간은 제 기준으로 이제 1차 작업, 2차 작업, 마무리 작업까지 했을 때 보통 한 8시간? 그 정도면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오래 폴리셔를 잡고 있고 뭐 너무 오래 이렇게 장시간 폴리셔를 하게 되면 작업자도 필요하겠지만 이 차량도 그만큼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도장면의 상태라든가 도장의 기스 상태를 확인해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폴리싱을 이용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항상 라인이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장면이 가장 손상이 쉬운 부분이 도장의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보시면 지금 도장의 끝부분이 많이 손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싱을 할 때 이런 도장의 끝에 부분에 너무 무리해서 힘을 가하거나 너무 장시간 폴리싱을 하게 되면 도장면이 깨져서 나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항상 폴리싱을 할 때 이런 라인 부분의 끝에 부분의 연장선 부분을 조심해서 폴리싱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싱글 폴리싱하고 듀얼 폴리싱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